여러분, 혹시 같은 운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폭발적인 힘이 강해지고 어떤 사람은 지구력이 늘어나는 이유가 궁금하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운 과학적 발견입니다. 최신 초음파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근육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한 연구 결과를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근육 섬유 타입의 변화는 근육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픈 침습적 검사 없이도 초음파만으로 우리 근육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변신 과정을 실시간 영화처럼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스포츠의학과에서 진행한 이 혁신적인 연구는 120명의 건강한 성인을 6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은 고강도 지구력 훈련, 두 번째 그룹은 고중량 근력 훈련, 세 번째 그룹은 대조군으로 설정했어요. 놀라운 건 매주 초음파 검사를 통해 근육 섬유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는 점입니다. 우리 근육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의 섬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타입 1 섬유, 일명 적색 근섬유라고 불리는 지구력형 근섬유예요. 이 섬유들은 미토콘드리아가 풍부해서 산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오랫동안 지속적인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의 근육에 주로 많이 분포되어 있죠. 두 번째는 타입 2 섬유, 백색 근섬유라고 불리는 폭발력형 근섬유입니다. 이 섬유들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낼 수 있지만 금방 피로해집니다. 단거리 선수나 역도 선수들에게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타입의 비율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운동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발견입니다. 초음파 영상에서 타입 1 섬유는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고 타입 2 섬유는 밝게 나타납니다. 이는 두 섬유 타입의 조직 밀도와 수분 함량의 차이 때문이에요. 연구진은 이런 명암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근섬유 구성 비율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 시작 후 첫 2주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주차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구력 훈련 그룹에서는 근육의 초음파 영상이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타입 1 섬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죠. 반대로 근력 훈련 그룹에서는 근육의 초음파 영상이 점차 밝아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타입 2 섬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더 흥미로운 건 이런 변화가 운동 타입에 따라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6주차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구력 훈련 그룹의 타입 1 섬유 비율이 평균 23% 증가했고 근력 훈련 그룹의 타입 2 섬유 비율은 평균 19% 증가했어요. 이런 변화는 기존 스포츠 생리학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2주차에 접어들면서 더욱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구력 훈련 그룹에서는 단순히 타입 1 섬유가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타입 2 섬유 내에서도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초음파상으로는 전체적인 음영이 더욱 균일하고 섬세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났죠. 근력 훈련 그룹에서는 타입 2 섬유의 크기가 현저히 증가했습니다. 초음파 영상에서 개별 근섬유의 굵기를 측정한 결과 평균 직경이 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는 단순한 비율 변화를 넘어서 실제 근섬유의 물리적 특성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는 혼합형 섬유의 존재였습니다. 연구 중반부터 일부 참가자들에게서 타입 1과 타입 2의 중간 특성을 보이는 섬유들이 관찰되기 시작했어요. 초음파상으로는 중간 정도의 밝기를 보이는 이 섬유들은 두 타입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육 조직 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혼합형 섬유들은 미토콘드리아 밀도는 높으면서도 수축 속도가 빠른 특별한 특성을 보였어요.
마치 자동차로 치면 연비도 좋으면서 가속력도 뛰어난 하이브리드 엔진과 같은 개념이죠. 18주차에 이르러서는 더욱 놀라운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지구력 훈련을 한 그룹의 근육에서 혈관 밀도가 현저히 증가한 것이 초음파로 확인되었어요. 도플러 초음파를 이용해 혈류를 측정한 결과 근육 내 모세혈관 밀도가 무려 47%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혈관 증식은 근육의 산소 공급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실제로 참가자들의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한 결과 지구력 훈련 그룹은 평균 28%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지구력 훈련 효과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근력 훈련 그룹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근섬유 주변의 결합 조직이 더욱 조밀해지고 강화되는 모습을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는 더 큰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24주차 최종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구력 훈련 그룹의 경우 타입 1 섬유 비율이 시작 시점 대비 무려 41%나 증가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근지구력이 평균 73% 향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초음파 영상으로 봤을 때도 근육 전체가 훨씬 조밀하고 균일한 구조를 보였습니다. 근력 훈련 그룹은 타입 2 섬유 비율이 39% 증가했고 최대 근력은 평균 67% 향상되었어요. 초음파상으로는 개별 근섬유들이 뚜렷하게 굵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가는 실이 굵은 밧줄로 변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이런 변화들이 가역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연구 종료 후 8주 동안 운동을 중단한 참가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근섬유 타입 비율이 서서히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는 우리 몸의 놀라운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속적인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였습니다. 연구진이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나이와 성별에 따른 차이였습니다. 20대 참가자들은 30대나 40대에 비해 더 빠르고 극적인 변화를 보였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50대 참가자들도 젊은 그룹과 비슷한 수준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단지 변화 속도가 조금 더 느렸을 뿐이죠. 성별 차이도 흥미로웠습니다. 여성 참가자들은 남성에 비해 타입 1 섬유로의 전환이 더 용이했고 남성들은 타입 2 섬유 발달에서 더 두드러진 결과를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차이는 개인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유전적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구팀이 참가자들의 근섬유 관련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사람들이 더 빠른 적응을 보였어요. 특히 ACTN3 유전자와 ACE 유전자의 변이가 근섬유 타입 변화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의 실용적 응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운동선수들의 경우 자신의 종목에 최적화된 근섬유 구성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어요. 초음파를 통해 훈련 효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운동 강도와 방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 목표에 따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근육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마라톤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타입 1 섬유 증가에 초점을 맞춘 훈련을, 근력 향상이 목표라면 타입 2 섬유 발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의 활용도 기대됩니다. 근육 위축이나 근육병 환자들의 치료 과정을 초음파로 모니터링하면서 더 효과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요. 또한 노인들의 근감소증 예방과 치료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더 장기간의 추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 2년, 심지어 5년에 걸친 장기적인 변화를 관찰하여 근섬유 타입 변화의 한계와 최적화 방법을 찾고 있어요. 초기 결과에 따르면 2년 정도의 지속적인 훈련으로 근섬유 구성을 완전히 재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운동 방법의 효과도 비교 연구하고 있어요. 고강도 인터벌 훈련, 순환 훈련,
복합 훈련 등 각각이 근섬유 타입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고강도 인터벌 훈련이 두 타입의 섬유를 모두 균형 있게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영양의 역할도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단백질 섭취량과 타이밍, 탄수화물의 질과 양, 그리고 각종 미량 영양소들이 근섬유 타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어요. 특히 류신과 같은 아미노산이 타입 2 섬유 발달에, 그리고 비타민 D가 전반적인 근육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면과 회복의 중요성도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연구 참가자들의 수면 패턴을 분석한 결과 충분한 깊은 잠을 자는 사람들이 더 빠른 근섬유 적응을 보였어요. 특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깊은 잠 단계가 근섬유 재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높은 참가자들은 근섬유 타입 변화가 상대적으로 느렸어요. 반면 명상이나 요가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병행한 그룹은 더 빠른 적응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에요. 올바른 자극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원하는 방향으로 몸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변화는 지속적인 노력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꾸준한 관리와 보살핌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의 향상은 그 어떤 투자보다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만의 근육 변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초음파로 확인된 과학적 사실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에 맞는 운동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실제로 각 근섬유 타입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는 구체적인 운동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맞춤형 운동으로 여러분만의 완벽한 근육을 만들어 보세요.